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 아토믹 레이어 케미컬 데이터 데코레이션, 이것도 그 나노 관련 공정의 하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 ALCBD 관련해가지고 응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ALCBD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공정이 가능하고 수행이 되는지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차세대 그 반도체 소자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앞으로 그 발전될 그 기가빗 스케일의 DRAM이라든지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쪽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재료라든지 그리고 나노 규모의 그 구조로 가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따 그 개념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하이케이 머티리얼로서 게이트 다이렉트릭이라든지 캐패시터 다이렉트릭 그리고 이제 일렉트로드 같은 재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재료와 재료 사이에 어떤 디퓨전 배리어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ALCB가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노 라미네이트라든지 기타 MEMS라든지 여러 그런 그 구조에서 이런 ALCBD 공정이 아마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응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지금 많은 그 업체라든지 연구소, 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재료 측면에서 보면은 그 컨덕터는 뭐 그 원소 그대로 이루어진 그 메탈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에서 카포 쪽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연체로서 혹은 그 유전체로서 다이렉트릭이 있는데 현재는 그 SiO2가 많이 쓰이고 있지만은 새로운 옥사이드 머티리얼 그리고 이런 쪽은 주로 이제 하이 다이렉트릭 쪽이고요. 그 다음에 로우 다이렉트릭 쪽은 이제 실리콘에 카본이나 산소, 수소가 들어있는 그런 그 나노 포러스 머티리얼 같은 것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자의 각 부분에 응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주기율표상의 많은 원자들이 때로는 화합물로서 이렇게 배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렉트로드 머티리얼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산화물 쪽에 요즘에 관심을 끌고 있고요. 그리고 배리어 쪽은 주로 이제 나이트라이드 쪽에 세라믹이 관심을 끌고 있고, 최근에 이제 FM 쪽으로도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는 이제 페로 일렉트릭 머티리얼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게이트 다이렉트릭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의 그 기본 개념도인데, 양쪽에 이제 이 정션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채널이 있으면서, 그 세마이컨덕터 실리콘 바로 위에 게이트 다이렉트릭 있고, 위에 이제 메탈로서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라는 얘기는 이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소스하고 드레인이라는 정션 사이에 전류가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그 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게이트 옥사이드는 그 실리콘을 직접 산화시킨 SiO2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죠. 왜냐하면 옥사이드 자체도 중요하고 또 반도체하고의 계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그 실리콘 옥사이드는 다이렉트릭 컨스턴트가 3.9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일종의 로드맵을 요약을 했는데, 지금 그 250메가나 이런 쪽에 양산 기술이 지금 130 나노로 되어 있고요. 기가빗으로 넘어가면서 100나노, 근데 70나노 쪽으로 지금 업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팀을 구성하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2004년에 70나노가 시정이 될지는 뭐 좀 더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게이트 다이렉트릭의 두께가 여기 보신 바와 같이 12 내지 15옹스롬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야말로 SiO2를 친다면은 10모놀레어 이하의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과연 SiO2라는 재료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겠느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옥사이드들이 좀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선 다이렉트릭 컨스턴트가 실리콘 옥사이드보다는 4배 내지 6배 그 이상 정도도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하프늄 옥사이드를 쓴다 그러면 이 다이렉트 컨스턴트가 5배다 그러면 실제로 두께를 5배로 늘려도 소자의 성능은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를 이용해서 두께를 더 키움으로 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려고 그러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런 개념들이 많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이렉트콘사 큰 물질을 쓰게 되면은 비례해서 두께가 두꺼워져도 성능은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모스펫에 한 그 펜 사진으로 보여준 건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얇아지면서 세미컨덕터 쪽에서 이제 이 전자가 풋널링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여기 게이트 다이렉트리 보시면 굉장히 그 얇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소자가 자꾸 그 고집적화되면서 인설레이터를 통해서 깊은 구멍을 뚫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메탈을 채워가지고 요 바닥에 실리콘 반도체하고 정션을 이룬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그 디퓨전 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메탈하고 실리콘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이 깁스관 프렌치에다가 상당히 얇은 막을 갖다가 고르게 그 증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스텝 카버리지라고 해가지고 이 위의 두께하고 밑에 두께가 같을수록 이제 스텝 카버리는 좋은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학 공정을 통해서 이걸 하게 되면은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위에가 더 두꺼워지고 아래가 얇아지고 심한 게 막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또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때에 따라서는 나노 구조의 멀티레이어를 쌓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0.14 마이크론 되어 있습니다만 어스펙트 레이쇼가 거의 10에 육박하는 그런 구조에다가 필름을 이 균일하게 입혀야 되는 그런 그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ASED를 이용해서 또 플라즈마도 이용해가지고 국내 업체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펜 사진을 나름대로 좀 인용을 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노 라미네이트라는 거는 이 산화막이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재료가 그 다른 것들을 얇게 접층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얻는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 프리커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른 것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컨트롤하면서 접층을 해야 되는 그런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공정이 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나노 라미네이트 만들었을 때 물성을 얘기하고요. 뭐 적당한 어떤 그 멀티레이어를 쌓게 되면은 좀 더 좋은 물성을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뭐 아토믹 레이어 데포지션 그러지만 근본적으로 CBD거든요. CBD라는 건 이제 몰리큘을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요. 그 기본 개념도 여기다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그 화학 분자가 운반 기체에 실려가지고 흘러 지나가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트랜스포트 피노메나, 그러니까 이동 현상을 통해서 이제 서피스로 이동한 다음에 흡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서피스에서 이동이 되고 탈착도 되고, 또 여기서 분해가 되면서 누클레이션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증착하는 과정에서 관여되는 엘레멘트 스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방막의 모폴로지라든지 물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CBD하고 PBD를 비교하면은, 사실은 CBD라는 거는 화학 분자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원자 배열을 하는 거고요. PBD는 그 원자 자체를 그냥 기상으로 발생시켜가지고 그것이 컨덴세이션에 의해서 원자 배열이 되는 건데, 근본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면은 CBD는 이 몰리큘라 매니플레이션이다 하는 거고요. PBD는 아톰을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은 화학 반응이고 이쪽은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다른 면이 있는데, 우선 아톰을 우리가 미디움으로 쓰는 경우는 아톰 자체가 굉장히 활성이 높기 때문에 기상에서 서로 충돌하게 되면 이제 클러스터가 생긴다든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압에서 민프리페스트가 길어진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톰 같은 것들은 벽에 들러붙으면 그 자리에서 컨덴세이션이 되기 때문에 서피스 마이그레이션이 크지가 않다.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 CBD에 비해서 마이크로스트럭처 만드는데 불리한 점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방막 공정이 PBD에서 CBD로 넘어가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CBD에서는 화학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분자의 여러 가지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된 화학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PVD에는 없는 그런 이제 그 조건들이 있겠죠. 그러면 기존의 CVD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아토밀레어 CVD는 뭐가 다르냐 하는 건데요. 우선 기존의 CVD에서는 우리가 그 화학 반응을 위해서 프리커서를 쓸 때, 뭐 때에 따라서 하나 이상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 원자별을 하고자 하는 서브스트레이트 위에서 두 개가 프리믹스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흡착을 통해서 반응이 일어나지만 항상 서피스 리액션이 리미팅 스텝은 아니다 이거죠. 때에 따라서는 기상에서 트랜스포트가 리미트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CVD 하는 경우는 프리커서가 들어가서 표면에 그 멀티 레이어로 이게 흡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 어글로머레이션 되면서 자란다. 그래서 누클레이션 될 때 레이어 티크네스가 한 20옹스름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PVD는 거의 100옹스름 이상이 되지만요. 근데 이런 정도 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나노 구조의 필름을 만든다든지 그 나노 스트럭처를 컨트롤한다 할 때는 상당히 그 역부족인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는. 그 대신에 아토밀레어 CVD에서는 케미칼들을 갖다가 우선은 적게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표면에 흡착이 되더라도 우리가 탈착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모노레어를 일단 표면에 깔아 가지고 그런 것들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뭐 거의 대부분이 서피스 리액션이죠. 그래서 원자별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표면에서의 어떤 누클레이션이라는 거는 상당히 그 나노 규모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고 이때 생기는 레이어 티크에서 옹스트롬 레벨이다. 때에 따라서는 옹스트롬보다 더 낮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깔린 것들이 모노레어도 안 된다 그러면은 더 낮은 그런 규모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적층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나노 구조에 맞는 그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CVD나 ALCVD나 화학 분자를 이용한다는 건 마찬가지지만 공정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컨트롤 해가지고 차세대의 공정에 맞는 그런 걸 갖다 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긴 하고요. 자, 그러면 이 ALCVD의 개념은요, 1977년에 그 핀란드의 순톨라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고 특허도 출원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특허는 지금 익스파이어가 돼가지고 ALCVD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물론 그 외에 다른 특허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 별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순톨라라는 사람이 이 개념을 발표를 해가지고 그 당시엔 주로 이제 화물 반도체에 응용이 됐고요. 응용이라기보다도 연구가 됐고요. 그러나 과거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과정이 컨트롤을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있지만 워낙에 스루풋이 느리기 때문에 실제로 반도체 공정에서 별로 관심을 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장에서 스루풋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던 것이 최근에 와서는 이제 모노레어를 갖다 몇 개를 쌓느냐 하는 상황까지 하게 되니까 최근에 와서는 ALCVD 공정이 장비 회사라든지 반도체 회사에서 크게 관심을 두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됐는데 그러나 특허는 어차피 익스파이어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 헬싱키 그룹에서는 이 양반은 아마 더 이상 연구는 안 하고 아마 리타이어 하지 않나 싶은데 그 후에도 많은 교수들이 일을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주목을 받는 그런 그룹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5월 말에 할 그 CVD 심포지움에도 이 그룹에 있는 사람이 하나 초청사로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황을 보면 그렇고요. 지금은 장비 회사에서도 그 ALCD 장비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 뭐 상용화하는 단계에 있고요. 학교에서도 많은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ALCVD 개념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두 개의 프리커서가 있어가지고 두 개의 분자를 이용해서 AB라는 방법을 만든단 말이죠. 그럴 때 첫째 이제 그 A를 포함한 분자를 반응계에 공급을 하고요. 일단 이제 반응계에 들어오면 여기 흡착이 되겠죠. 그런데 펄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모노레어만 남게 나머지 부분은 바깥으로 쫓아내고요. 그 다음 단계에 와서 B라는 그 B를 함유한 몰리큘을 집어넣으면은 이것이 이제 표면에서 이렇게 1대1로 만나가지고 AB라는 필름이 되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업을 하는 그 형태를 보면요. 예를 들어 소스가 뭐 AB, 때에 따라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리액터 챔버가 있고요.
여기다 이제 컨트롤 밸브를 달아가지고 이 A라는 걸 갖다가 펄스 이렇게 주게 되죠. 그러니까 솔레노드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밸브 ON을 해가지고 리액턴트를 넣고 닫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당 시간 퍼지를 하고요. 그리고 B를 집어넣고 닫은 다음에 퍼지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 사이클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 사이클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이제 원하는 두께를 얻게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공정상의 문제점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리액턴트가 들어와가지고 표면에 흡착이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지스 옵션으로 하면 이제 표면에 어떤 컨덴세이션이 되겠고요. 조금 더 이제 기판 표면하고 인터랙션이 강해지면 이제 케미스 옵션이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프리커서가 들어오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표면에 이제 멀티레이어가 깔리게 되는데 우리가 얻어야 될 조건은 일단 멀티레이어 중에서 기판하고 접한 첫 번째 레이어는 가능하면 케미스 옵션이 이루어지고요. 그 위에 있는 몰리큘들은 그 케미스 옵션 된 레이어 위에다가 피직스 옵션이 된 컨덴세이션이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아이디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펌핑을 하게 되면 케미스 옵션 된 레이어는 그냥 남아있고 위에 피직스 옵션 된 거는 다 탈착이 되면서 모노레이어가 깔리게 하는 그런 윈도우를 찾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것이 화학 분자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많은 조건들이 이제 같이 따라가서 조절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LD 개념을 갖다가 따지게 되면은 실제로 다양한 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양상이 되게 복잡한데요. 저는 그냥 간단한 개념만 하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거 하나만 풀어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브스트레이트의 온도에 따라서 한 사이클이 진행이 됐을 때 얼마만한 두께의 필름이 형성됐느냐. 그러니까 Y축은 이제 그로스 레이트 퍼 사이클이 되겠고 X축은 온도가 되겠는데요. 이 ALD를 우리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ALD 윈도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온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화학 분자의 특성도 중요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화학 분자가 있을 때 온도에 따라서 이런 거동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ALD의 윈도우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 영역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프리커설이 다 피지스 옵션이 돼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자꾸 탈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화학 반응이 조금 빨라지면서 이제 증착도가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는 온도를 바꿔도 원 사이클에 증착되는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깔린 것이 탈착이 돼가지고 표면에 남은 것만 반응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서 반응 속도가 빠르더라도 레이트 리미팅에 걸리는 것이 이제 흡착된 양이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한 영역에서 이제 사이클당 증착 속도가 일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분자 자체가 또 막 분해가 되면서 막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빨라지는.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서는 ALD 할 수가 없죠. 요게 바로 ALD 윈도우가 되겠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한 사이클당 증착되는 필름의 두께가 정확하게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필름의 티크네스는 사이클을 몇 번 반복하느냐하고 그대로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을 갖다 우리가 정말 정밀하게 컨트롤하면서 필름 티크를 조절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소자나 이런 걸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런 윈도우를 찾음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ALD의 특성을 갖다가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LD 반응기는 실제로 CVD 반응기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들어가는 프리커서를 갖다가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표면에 흡착되는 양을 컨트롤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압력을 아주 낮췄을 때, 소위 말해서 몰리큘러 빔 에피텍시라고 해가지고, 혹은 때에 따라서는 이제 케미칼 빔 에피텍시라고 그러는데, 여기 분자 소스가 직선적으로 도달하게끔 압력을 아주 낮추고요. 이제 셔터를 통해서 이제 블락을 시킨 다음에 필요한 이걸 갖다가 치워가지고 프리커서가 도달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반응기들이 우선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서브스트레이트 회전을 시키면서 돌아가서 여기 닿을 때 이제
소스하고 접촉이 되게끔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 장비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되게 이런 형태인데요. 이런 형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거는 소스가 그 서브스에 도달하는 거를 셔터를 통해서 이제 조절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근본적으로 아주 조합이 필요합니다. 이 빔이라는 게 이제 직선적으로 이동할 때 가능한 게 되는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양산 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공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그 feed and purge 시스템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일종의 CVD 리액터인데 feed는 펄스로 하되 purge 사이클에서 이제 그 이너트 가스를 계속 흘려보내가지고 표면에 있는 이 단원자 층만 거 밖으로 뽑아내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반응을 진행시키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퍼지 사이클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는 것이 이제 스루풋을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ALD를 통해서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재료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적당한 분자만 있다 그러면은 주기율표상에 대부분의 원소들을 갖다 할 수가 있고 원소가 또 다른 부분들하고 결합을 하는 화합물들도 만들 수가 있는데 뭐 때에 따라서는 2,6 화합물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형광체라든지 3,5 화합물 반도체라든지 뭐 나이트라이드 계통이라든지 산화물이라든지 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은 그 프리커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ALCVD 공정의 가장 핵심은 프리커서입니다. 그건 뭐 CVD 공정에서 마찬가지인데 어떤 종류의 분자들이 존재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ALD 윈도를 얻느냐 그것이 사실은 ALD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학 분자하고 화학 공정이 이 ALD 개념의 핵심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옥사이드 막에 대해서 예를 들면요. 알루미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옥사이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로 이제 알콕사이드류가 이제 하나의 대상이 되겠고, 때에 따라서 알킬류, 그리고 이제 할라이드 계통들이 이제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이너트한 물질이 돼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물을 많이 씁니다. H2O라든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몇 가지 화합물, 다시 말씀드리면 알콕사이드류라든지 그 다음에 알킬류라든지 그 다음에 할라이드 계통 그 다음에 산소 소스로는 때에 따라서 H2O라든지 혹은 뭐 알코올 같은 것도 가능하겠고 좀 더 강한 산화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과산화수소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산소도 좋고 또 오존도 좋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화학 반응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몰스타에 따라서 이제 윈도우가 어느 정도에서 특히 온도에서 보면요 형성이 되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소자를 만들 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예를 들어서 할라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지만 상당히 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장비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또는 단막을 만들었을 때 레지듀얼 크로링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은 주위에 금속을 부식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선 공정상에서 뭐가 좋으냐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자를 만들었을 때 결국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고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가장 최적의 반응 시스템이 선택이 되고 장비가 선택이 되고 공정이 수행이 되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분자 차원에서 좀 자세히 그렸는데요. 예를 들어 실리콘에 증착을 한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 우리가 표면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준비하느냐도 ALCVD의 시작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리콘 웨이퍼는 클리닝을 하죠. 그러니까 유기물 불순물이라든지 무기물 불순물 표면에 항상 지저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필연적으로 반도체 공정에서도 꼭 클리닝을 하는데요. 저희가 HF 클리닝을 하면은 실리콘 표면이 수소로 패스베이징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이제 다른 식의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OH를 이렇게 패스베이징이 되는데요. 근데 그런 경우에 메탈에 리간드가 붙어있는 몰리큘이 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일어나면서 리간드는 수소하고 해서 날아가고 배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층에 다시 H2O를 집어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반응이
LH로 날아가면서 OH가 다시 배회된다. 그러니까 이 표면이 계속적으로 우에 유지가 되고 메탈은 산소하고 반응된 것들이 적층이 되는 이런 게 이제 반복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 한 사이클 한 사이클을 진행을 시킬 때 이런 반응이 진행이 된다. 뭐 말처럼 이렇게 쉽게 되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ALCD 공정에서 이런 반응 메커니즘의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할라이드나 알콕사이드나 뭐 이런 그 프리커스의 뭐 장단점 같은 걸 비교했는데요. 뭐 이건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ALD 개념 말씀드렸는데 반응 시스템이 상당히 다양하지만 이런 TiO2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우선 세 가지 프리커서를 비교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TI 소스로서 TiCl4, 그러니까 클로라이드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TI에 에폭사이드 4개 붙은 거, 그리고 아이소프로포센 4개 붙은 거. 그거하고 이제 물을 가지고 우리가 ALD 할 때, 이제 그 온도하고 이 사이클당 그로스 레이트를 플롯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ALD 윈도우가 어디냐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저온에서는 뭐 반응이 충분치 않은 경우 이제 증착 속도가 좀 낮아지면서 온도에 따라 증가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클로라이드 쪽은 뭐 크게 안 변하는데요. 알코올사이드 쪽은 고온으로 가면은 증착 속도가 갑자기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쪽 영역에서는 H2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알콕사이드에 수소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해가 돼가지고요. 이제 빠른 속도로 증착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ALD 영역을 벗어나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안정합니다. 그래서 표면에 흡착이 되더라도 상당히 고온까지 잘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H2가 들어가야 이제 분해가 되면서 옥사이드가 생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ALD 윈도우를 보면은 할라이드 같은 게 좀 넓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알콕사이드류도 우리가 이런 정도에서는 얼마든지 ALD 윈도우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프리컷에 대해서 혹은 반응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그 자료를 얻게 되면은 ALD 윈도우가 어느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지는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자, 또 하나 이제 ALD 시스템을 갖다가 진단하는 그 방법에서 많이 쓰이는 게 이 마이크로 밸런스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서브스트레이트를 달아놓고요. 아주 정밀한 저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클을 진행시키면서 이 매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ALD 공정을 갖다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물론 질량만 보기 때문에 반응 메커니즘까지 일일이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ALD 공정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도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펙트럼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TiO2로 증착을 했을 때, 요게 이제 이 밑에 보면은 이제, TI 소스를 갖다가 펄스로 공급했을 때, 여기가 피드가 되겠고, 펄지가 되겠고, 피드가 되겠고, 펄지가 되겠고요. 요 밑에는 TI 소스하고 물을 갖다가 얼터네이트하게 공급하면서 중간중간에 펄지가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이 그 무게의 증가를 보면요. 자, 이쪽은 벌써 온도가 300도씨 되는데 물을 넣지 않더라도 이 스텝이 지금 조금 늘어나죠. 이게 이제 ALD 윈도우를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경우는 아무리 펄스를 주더라도 뭐 분해가 되지 않고 흡착되면 탈착되고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집어넣게 되면 이제 150도가 ALD 윈도우에 해당이 되니까요. 물을 집어넣어서 이제 얼터네이팅하게 하게 되면 이제 증착이 단계별로 되니까 늘어나죠. 그 대신에 이제 분자가 분해되면서 이리로 탈착이 되면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제 적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반면에 이제 아이소프로폭사이드를 보게 되면 이제 그 특성이 달라지는데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하여튼 그 ALD 윈도우라든지 진행될 때 그 질량의 변화를 통해서 공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제 IR 쪽인데 되겠는데 이건 이제 표면에 어떤 그 흡착종들의 화학적인 분석, 그러니까 어떤 레디컬이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그 평평한 기판에다 하게 되면은 실제로 흡착된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잘 진단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별히 그 서브스트레이트를 포러스하게 만들어가지고 표면에 흡착된 양을 늘리면서 이제 IR로 트랜스미션을 보게 되면은 그 고체 표면에 흡착된 몰리큘의 그 펑셔널 그룹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R 진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피크의 한 예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실리콘에다가 H2O 해가지고 SiOH가 생긴 것이, 그래서 SiCl4를 집어넣게 되면은 처음에 SiOH가 컸다가 시간이 가면서 작아졌다 없어지죠. 반면에 Cl은 없다가 시간이 가면서 커지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표면에서 ALD 반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IR을 통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뭐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IR로 한 건데 이제 그 메틀이 3개 붙은 알루미늄 알키를 가지고요. 물하고 해서 옥사이드를 할 때 보시면은 첫 단계에 메틀이 표면에서 보이고요. 물을 집어넣으면 싹 없어지고 다시 메틀이 보이고 물을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뭐 이런 걸 통해서도 ALD 반응을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고 시간에 따라서 이제 피크 인텐시티를 갖다 쭉 모니터링 하게 되면 그 단계별로 우리가 화학 반응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쿼드라플 매스펙을 쓰는 거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ALD 챔버에다가 이제 쿼드라플 매스펙을 붙이면은 나가는 기체를 갖다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QMS는 뭐 상당히 빠르게 이제 프로세스 진단할 수 있는 거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매스펙트럼부터 피크를 쭉 모니터링 하게 되면 마찬가지 개념으로 그 ALD 공정을 갖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도 있고요. 프로세스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표면에 흡착된 분자가 기하학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는 것들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흡착된 분자들끼리 어떤 그 스테릭 힌드런스라든지 상당히 복잡한 현상들이 실제로 ALD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흡착된 분자 수준에서 어떤 그 컨피규레이션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변형된 걸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카본을 줄이기 위해서 얼터네이티브 사이클 중간중간에 오존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표면에 남아있는 레지얼 카본들을 날려보낸다든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막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리커서 쓸 때는 카본 그룹들이 되게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카본 컨테미네이션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중간에 오존 사이클을 넣음으로써 뭐 필름의 카본 성분을 많이 제거할 수 있다든지 이건 이제 ALD 일종의 그 변형된 그런 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미 특허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때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ALD 과정은 거의 대부분 서멀 에너지, 그러니까 열화학반을 이용하는 건데요. 때에 따라서는 그 반응물이 아주 안정화되든지 또는 우리가 ALD를 할 수 있는 것은 더 저온이 필요하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플라즈마 같은 걸 같이 조합을 시켜가지고 플라즈마도 펄스로 발생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렌탈들이 펄스로 생기면서 ALD 반응에 참여하게끔 이제 그런 개념의 그 ALD 공정도 나와 있고요. 이미 특허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아까 게이트 알렉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리콘 위에다가 이제 옥사이드를 얹을 때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터페이스에서 어떻게 하면은 실리콘 옥사이드의 형성을 억제하느냐. 왜냐하면은 실리콘 위에 게이트 다이렉트를 얹는데 그 사이에 SiO2가 생기게 되면 다이렉트 컨센트를 많이 까먹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ALD 공정도 이런 것이 안 생기게 하느냐 말이죠. 그런 거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많이 쓰는 H2O나 이런 그 산화물을 산화제를 쓰지 않고 메탈 알콕사이드하고 메탈 할라이드를 갖다 교대적으로 공급을 함으로써 이 사이의 반응을 통해서 이제 옥사이드가 형성이 되게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연구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할라이드하고 알콕사이드만을 이용해가지고 H2O나 이런 거 없이 이제 ALD 개념으로 적층을 하는 그런 연구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그 테크놀로지 로드맵, 뭐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가 250회가 양산되는 시점에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140 나노의 기술을 가지고 지금 되고 있고 게이트 다이렉트릭의 티크네스가 3cm 40옹스롬. 그런데 조만간에 우리가 진입할 그 기가빗 시대에서는 이제 100나노 가면서 게이트 다이렉트 10분의 20.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해서 테라빗 메모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나노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이후에 결국 10옹스롬 이하의 게이트 다이렉트릭 두께 그리고 이제 피처 사이즈는 35 나노미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기가빗 시대를 거쳐서 테라빗 시대가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어디에서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는 뭐 누구도 예측하기 힘듭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ALD 공정이 우리가 필요한 재료를 방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노 디바이스에 맞게끔 이 공정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개념의 그런 공정이 상당히 점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